그런데 검찰이요.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입니다. 진영 또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뭐 기사가 많이 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이나 이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민간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당시 성남시 이득을 취한 구조가 비슷하니까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사안의 사건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관내 기업의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160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예요, 이것도. 예. 그리고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인허가의 특혜를 주고 그리고 이 대표 측 인사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을 받도록 한 혐의. 이것도 역시 인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인허가 관련한 어떤 그 권한을 이용해서 금품을 수수한.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자기 측에 유리하고 이런 어떤 금품을 받은 혐의가 비슷한 사건의 구조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예.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방탄국회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부결시킬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예. 이런 관측까지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방탄 이미지가 또 민주당에 생길 수도 있다. 뭐 더 이 말씀이신데. 네. 서 변호사님, 뭐 기소는 거의 확실시되고 재판에 넘긴다. 근데 재판에 넘기기 전에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냐, 혹은 일단 국회에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구속영장을 청구 하냐 안 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사건을 같이 묶어서 하느냐 아니면 따로 하느냐. 근데 이 정도 사안이면 검찰총장이 뭔가 판단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모든 거는 이제 그 대검에서 예. 어차피 지휘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판단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뭐 저는 성남FC만 가지고도 구속 사유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만 해도 160억인데 이것만 해도 이게 저는 영장이 충분히 발부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은요. 오히려 이게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영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묶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만 해도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수 있다. 예, 물론 이게 대장동과 다 묶어서 하면 더 이제 그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비난 여론도 크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이 한 번 요구도 먹으면 한 번 비난 받으면 다음에 또 청구할 게 없잖아요. 근데 성남FC 청구했는데 부결하고 또 이게 대장동 했는데 부결하고 또 이게 백현도 위례했는데 부결하고 지금 이게 김성태 씨도 있잖아요. 쌍방울도 부결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방탄국회를 7번, 10번 막 이렇게 하면 국민의 분노가 더 폭발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전략상으로도 검찰에서 그게 맞고 예. 그걸 떠나서 법리를 보면요. 전혀 다른 지역의 사건이고 아직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 소환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성남FC부터 빨리 청구하는 게 맞다 봐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서정 변호사님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프레임을 씌워주기 위해서 검찰이 건바이 건으로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든 또는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 안 되든 프레임은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서정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리적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3자 뇌물죄에서 일반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매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떨어진다 생각되고 정진상 실장과 연대한 거 아니냐는데 정진상 실장은 이미 구속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예. 도주 우려도 없어서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예. 또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정적 제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저는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 달라서 뭐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 혹은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검찰의 그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신속보다는 정확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 고려는 아예 하지 말자. 예. 그런 원칙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소냐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서는 이제 검찰이 보기에 국민들이 그 생각하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가장 큰 의혹은 대장동이니까. 예. 그래도 검찰이 대장동을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문제는 지금 뭐 김만배 씨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금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더디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의견은 그런 고려를 뭐하러 하냐? 그것조차도 그 정치적 고려다 그러지 말고 수사가 나오는 대로 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자. 그래서 대장동 수사가 늦어지면 기다리지 말고 성남FC 수사가 먼저 됐으면 이거 먼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만약에 우리 검토해서 필요하면 청구하자 이런 양론이 있는데 이런 그 양론을 모아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이번 주말 거치면서 잘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뭐 따라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혹은 청구하더라도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전망을 해봤습니다.